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7단원 통계적 추정 레벨 2 기본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1 바라고 하고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2 바라고 했습니다. a 더하기 b가 3분의 2보다 크고 p x1 바가 2일 확률이 8분의 3일 때 x2 바가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 표를 보고, 그쵸? 이 표를 보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확률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2a 더하기 b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표본 평균이 2가 됐다. 그것도 크기가 2인 표본이죠. 크기가 2인 표본에 표본 평균이 2가 됐다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표본 평균의 크기가 2가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두 개를 뽑았을 때, 그쵸? 이러한 이 표를 기준으로 두 개를 뽑았을 때 평균이 이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은 합이 4라는 거죠. 즉 x1 바가 2라는 얘기는 두 개 합, 뽑은 두 개 합이 4가 된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이 있었으면은 1과 3을 뽑는 경우나 2와 2를 뽑는 경우, 3과 1을 뽑는 경우가 2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과 3을 뽑는다면은 1과 3을 뽑는 것을 확률로 따졌을 때 각각 2a 플러스 b분의 a와 2a 플러스 b분의 a가 각각 첫 번째와 세 번째 확률이죠. 요거를 곱해준 게 두 개 있는 거죠. 1과 3인 것과 3과 1인 걸로 더하기 마찬가지로 요걸 한 것을 한 게 얼마다? 이 값이 8분의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2a 플러스 b는 1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대로라면은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8분의 3이라는 것과 같은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a와 b를 구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문제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 여기 있는 이 해결법이 얘와 얘 두 개씩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b가 1-2a임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2a 제곱 더하기 1-2a의 제곱은 6a 제곱 빼기 4a 더하기 1이고 이게 8분의 3인 거죠. 그래서 양변에 8을 곱해주면은 48a 제곱 빼기 32a 더하기 8은 3이 되고 48a 제곱 빼기 32a 더하기 5는 0이다 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데 인수분해 할 거면은 현재 여기가요 48이라는 수를 여기 있는 30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보면은 4a 12a 빼기 5 빼기 1로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a는 4분의 1 또는 12분의 5라고 나오고 그걸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b는 2분의 1 또는 6분의 1이라고 나오는 요런 답이 될 텐데요. a하고 b를 더했을 때 3분의 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이 둘을 더해주면은 4분의 3이라서 맞는 말이지만 뒤에 있는 둘을 더해주면은 12분의 7이거든요. 12분의 7은요. 3분의 2 쪽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뒤에 답은 해당이 안 되므로 이 답 두 개가 A, B로서 해당되는 답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4번을 뽑는 거고 4번을 뽑는 것에 x2의 바가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4번을 뽑은 합이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4번을 뽑은 합이 5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요. 1만 총 4번 뽑거나 아니면 1, 3번, 2, 1번을 뽑아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만약 1만 총 4번을 뽑았다면은 A의 4제곱이 되는 거고 1, 3번, B 1번이면은 A 세제곱 B를 4번 하는 거죠. 계산해 보면은 A가 아까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 4제곱 하면은 256분의 1에다가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에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25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이므로 이 계산은 256분의 9 5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다음 2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네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ex와 vx가요. ex바 더하기 vnx바 빼기 20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n과 vx가 모두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vnx 더하기 vnx바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합니다. 그때 라지 m 빼기 스몰 m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었는데 그럼 그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m, 시그마 제곱을 따른 여기는 m과 다른 거예요. 평균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런 이제 모집단이 있었는데 여기서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스몰 m과 헷갈리지 않게 m1이라고 해줄게요. 그러면은 x바라는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분포는 m1,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모평균 같은 경우는 m1 빼기 시그마의 제곱이 ex 빼기 vx죠. ex바는 m1이라고 그대로 나오고 더하기 얘는요 n제곱 vx 바이고 빼기 20인데요. 이는 곧 m1 더하기 얘 같은 경우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으니까 n 시그마 제곱 빼기 20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말대로라면은 m1끼리 서로 사라지면서 n 플러스 1의 시그마의 제곱이 20이라는 게 됩니다. 이때 n과 vx,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vx죠. 그래서 얘네 둘 다 모두 2 이상인 자연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얘네가 모두 2 이상인 자연수이려면은 n 플러스 1의 vx가 20이고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조합으로 n 플러스 1이 10이면은 얘가 2고요. 얘가 5면은 얘가 4고요. 얘가 4면 얘가 5인 것까지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얘의 최대 최소값을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했는데 vnx 더하기 vnx 바 같은 경우는 n제곱 vx에다가 더하기 n제곱 vx 바인데 이는 n제곱 vx 더하기 nvx랑 같단 말이죠. 그럼 얘는 nvx에다가 vx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는 이제 nvx가 얼마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어떤 답이 될 수 있는지만 고민하면은 문제는 끝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n의 값이 9고 vx의 값이 2인 것부터 첫 번째로 대입해 보면은 n이 9고 vx가 2라면은 여기 있는 요 값은 얼마가 돼요? 9랑 2 대입하니까 18 곱하기 3에서 54라고 나올 거고 두 번째로 n이 4고 vx가 4인 걸 대입해 주면은 여기에 4가 대입되니까 16 곱하기 5에서 80 나올 거고요. 세 번째로 n이 3이고 vx가 5라면은 3, 5, 6을 대입하니까 이제 15 곱하기 6 해서 90 나오니까 가장 큰 얘가 라지 m, 가장 작은 얘가 스몰 m이겠죠? 따라서 문제의 답인 라지 m 빼기 스몰 m의 값은 3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3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n의 바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ex가 2라고 했죠. 그때 이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일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ex가 2인 것도 그렇고 여기는 ab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문제에서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거 2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금세 구할 수 있을 거고, 모평균 e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2인데 이게 2라고 했으니까 b는 2a겠죠? 따라서 b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3a가 2분의 1이어서 a가 6분의 1이 되고요. b가 3분의 1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우선은 vx를 구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분산 vx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얘가 6분의 1이고 여기는 얘가 3분의 1이니까 일단은 이 여기를 제곱해가지고 여긴 얘랑 곱해주면은 4a 더하기 b 더하기 8이라고 하는 x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인 4를 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값을 대입해주면은 3분의 2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1 더하니까 5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최종값이. 그럼 vx가 최종값이 5라고 나왔으니까 vxn의 바 같은 경우는 n분의 vx니까 n분의 5겠죠? 따라서 여기 문제의 시그마 n은 2부터 10까지 vxn 바의 1은 얘는 얼마가 돼요? 시그마 n은 2부터 10까지 5분의 n이라고 되죠? 그럼 얘는 5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를 다 더하는 게 되니까 5분의 54라고 덧셈 값이 나오게 되겠어요. 4번이 답이죠. 다음 4번. 정규분포 n이 m, 6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 x는 30에서 최대값을 갖고 px바가 m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587이라고 할 때 m 더하기 n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규분포 n, m, 6의 제곱을 따르는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종 모양의 정규분포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 이 최고점인 때 이때가 평균 m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얘가 어떻댔어요? 문제의 말을 들어보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x = 3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 아하, 여기는 얘는 x가 30일 때가 평균일 때구나 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x바가 따르는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한 정규분포는 m, n분의 6의 제곱이겠죠? 그러면은 p x바가 m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p z가 루트 n분의 6분의 3이 되면서 p z가 2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일 거예요. 근데 얘는요, 얘가 0.1587이라는 개념인 것 자체가요, 여기는 이 개념을 어떻게 본다면은 0.5라는 전체 확률에서 빼기 p 0부터 z가 2분의 루트 n까지 값이라고 본다면은 이 값은 0.5 빼기 0.3413, 즉 0.5 빼기 p 0부터 z가 1 사이에 이 값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1587의 값 자체가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분의 루트 n의 값이 1이라는 얘기니까 n의 값이 4라는 증거기도 할 거예요. 따라서 문제의 답인 n 플러스 n 얼마가 된다? 3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음 5번. 정규분포 n이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거고요. 정규분포 n이 3분의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했네요.
x바가 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y바가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같다라고 했고요. x바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y바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같다라고 할 때 m 더하기 시그마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문제대로라면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어야 되는데 이 루트 n이 5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한 y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3분의 m, 5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p x바가 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p z가 20 빼기 m분의 5분의 시그마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p y바가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p z가 5분의 시그마의 20 빼기 3분의 m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둘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이 둘이 서로 같다라고 했죠. 여기 문제에서 이 둘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결국 시그마 분의 5분의 시그마 분의 20 빼기 m이 절대값적으로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값이랑 절대값적으로 이 값이 똑같다라는 거니까 둘을 더해주면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양변에 그냥 5분의 시그마를 곱해주면서 20 빼기 m과 20 빼기 3분의 m의 값이 0임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40 빼기 3분의 4m이 0이므로 m의 값이 30, 평균이 30이라는 걸 금세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이 30인 걸 이용해 보면은 p x바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z로 바꿔보면은 5보다 작거나 같다로 될 거거든요. 계산을 좀 빨리 했어요. 근데 밑에 p y바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요. 얘는 여기는 이 3분의 m 얘가 이제 10이라는 걸 알죠 우리가. 그래서 p z로 바꿨을 때 2를 5분의 시그마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시그마 분의 10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값은 이 값이 얼마랑 같다? 5랑 같다라는 뜻이기도 해서 시그마의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m이 30이고 시그마가 2니까 m 더하기 시그마는 32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6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A 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A 제품 중에서 임의로택한 A 제품 9개를 상자에 넣어 전체 무게가 900 이상일 확률이 0.933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임의로택한 제품 A 제품 1개의 무게가 100 이하일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것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A 제품 중에서 임의로택한 A 제품 9개를 상자에 넣어서 전체 무게가 900 이상일 확률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요, 결국 X바라고 하는 것이 일단 X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M, 시그마의 제곱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고 있는 상황이죠. M,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X바의 값은 n의 값이 9, 즉 표본의 크기가 9인 표본 평균을 잰 건데 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거나 9개나 잡아서 전체 무게가 900 이상일 확률을 잡는 거잖아요. 이거가 임의로택한 1개 제품의 무게가 100 이하일 확률을 구한 것으로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x바를 이제 n이 9인 표본 평균으로 잡은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임의로택한 9개의 제품을 골라버렸잖아요. 이 순간에 얘는 더 이상 이제 모평균으로서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서 x바가 따르는 새로운 표본 평균 m, 3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기서 전체 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x바라고 하는 것이 표본 평균이니까, 그쵸? 이걸 그냥 9x바라고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9x바의 값이 900을 넘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본 평균상으로는 100개가 맞죠, 실제로. 표본 평균상으로는 이제 10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긴 하죠. 근데 이거의 확률을 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9개의 표본을 골랐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문제다. 그리고 그거를 한 상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 결국 P, X바가 1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은 거죠. 그럼 X바가 1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냐면 당연하게 되는 P, Z로 따질 때 100 빼기 M으로 빼준 다음에 여기를 3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것이 맞겠죠? 이 값이 0.9332인데 이 값이라고 함은 그쵸? 0.933이라고 하는 값은 0.5 더하기 0.4332인 게 타당한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3분의 3분의 시그마 분의 100 빼기 m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5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사고일 거예요. 따라서 100 빼기 m은 마이너스 0.5 곱하기 시그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 있는 얘가 임의로 한 개의 제품을 택했잖아요. 그게 100 이하일 확률인 거잖아요. 그 확률인 x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p, z로 바꿔주면은 100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누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p, z가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로 바뀌게 되죠.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5 빼기 0.1915가 답이기 때문에 0.3085, 5번이 답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7번 모평균이 m, 모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의 값 x1바를 이용하여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은 a부터 b까지다 라고 하네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의 값을 x2바라고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C부터 D까지다 라고 했어요. A 더하기 B가 70이고 X1바 더하기 X2바가 72일 때 D 빼기 A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따라가면은 X가 따르는 그쵸? 모집단이니까 모평균과 모표준편차를 써줘야겠죠. 그리고 크기가 25인 그쵸? 우선 첫 번째로 한 것은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구한 표본 평균 x1이라고 하는 것은 이 x1 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당연히 m, 5분의 4의 제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에 따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제 신뢰 구간 95%짜리 신뢰 구간은 x1 바 빼기 1.96 곱하기 5분의 4부터 x1바 더하기 1.96 곱하기 5분의 4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 b를 각각 구해준 거고 여기 있는 요 답으로서 a 더하기 b의 값은 이 둘을 더해주니까 2x1 바겠죠? 이게 70이라서 우선 x1 바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5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선 x1 바가 35인 걸 구한 거고 여기 문제에서 x1 더하기 x2가 70이라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x1 더하기 x1 바 더하기 x2 바가 72니까 이에 따라 x2 바는 37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크기가 4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x2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x2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당연히 m, 20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해요. 그럼 이를 통해 구해낸
95%의 신뢰 구간은 20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아까 4였으니까 여기는 5분의 1로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5분의 1 곱하는 거, 그 다음에 m x2분의 더하기 1.96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봐야겠죠. 이에 따라서 문제의 d-a는 여기 있는 x2바 더하기 1.96 곱하기 5분의 1에서 빼기 요걸 빼주는 거니까 x1바 더하기 1.96 곱하기 5분의 4니까 이 둘은 더하면 1.96이고 x2랑 x1을 빼면은 이 둘 빼는 거니까 2죠? 답은 3.96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8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시그마 2.5x 빼기 2.58이 10이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는 요거는 일단 먼저 말을 끊고 갈게요. 요게 워낙에 강렬한 문장이라서 이것은 곧 2.58 시그마 x랑 같은 건데 그게 10이다라고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얘 2.58 나눠줘서 계산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2.58을 이용할 거예요. 우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은 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말을 따라서 가보면은 어쨌거나 x가 따르는 모집단은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집단이었죠. 그때 x 여기 있는 n인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당연히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구한 신뢰 구간은 당연히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x바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이고 얘가 a고 얘가 b인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fn은요 b-a라고 했는데 이 b-a가 생각보다 구하기가 쉬운 게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요. 여기서 이게 앞에서 구한 이 식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죠. 모 표준 편차니까요. 그래서 얘가 루트 n분의 20이라고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n에 대한 부등식 fn이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ak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은 k가 반대로는 루트 n분의 2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 루트 n이 k분의 2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자연수 k니까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왜냐? 여기서 a4랑 a8 구하라고 했잖아요. 4 집어넣으면 루트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k가 4일 때의 값이죠. 이러면은 a4의 값은 이걸 만족하는 n의 값이 2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5일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n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k가 8일 때의 값이죠. 그러면 n의 값은 4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아지므로 이를 만족시키는 a8의 값은 7이라고 나오는 게 타당하죠. 따라서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의 합은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이상 여기까지 해서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7단원 통계적 추정의 레벨 2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레벨 3 문제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